그 22년 똑같이 22년 선거 나오셨었죠? 예. 이진원 네, 나오셨- 출마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진원 출마자 그 선거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아, 네, 네. 예. 이 지역이 보니까 그 선거인이 전체가 56,023명. 네, 56,000명. 5만 명이 넘습니다. 네. 이쪽 지방은 그 다른 데는 숫자가 이렇게 안 됩니다. 더 적죠. 네. 그래도 그 정도 됐는데 투표율이 한 44%. 예. 예.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때 1, 2, 3, 4위가 돼갖고 우리 예 그때 이제 뭐 그때 표수를 3,689표. 네. 이번에는 이제 좀 분발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수성구 여기에서는 그 정당 추천 후보자를 보통 3명 내더군요. 네. 3명 내는데 그 하다못해 이 가나 이 나를 받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왜냐면 이제 한석이 뭐 다른 정당에 안 넘어가면 셋 다 되는데 네.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나 이 나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마침 보니까 그때 이 나를 받았던 분이 네. 지금 의장이시대요. 네, 현지 구청의 도의회 의장을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연세가 이제 지금 72살. 예, 연세는 의욕은 많으시지만 연세는 조금, 예, 연세도 많고 네. 의욕도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보기에는 건강하시고 좋은데 이제 이런 의회 관례를 보면은 보통 의장을 하신 분은 그게 이제 마지막 임기가 되더군요. 딴 데도 보니까. 통상적으로 의장을 하시게 되면 추후에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고 예. 원로 생활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마도 출마 안 하시는 게 이제 다른 데 관례로 봐서 출마를 안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이제 우리 출마자께서 이번에 나가면 이 날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예, 예. 그렇게 생각을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공천을 받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혹시 뭐 당에서 뭐 맡아서 하는 거 있습니까? 이쪽은 이제 정당 얘기해도 당연히 네. 되니까. 정당 생활은 서울 쪽에 생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대구시장에 대외협력파트위원회에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책임당원이시고. 예, 당 생활은 제가 2002년도 월드컵 당번입니다. 지금까지 당비를 또박또박 내고 그리고 또 우리 보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한 초석은 아니지만 항상 응원하고 염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교육감 임준희 출마자께 이제 똑같이 지난 선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28일에 올해 1월 28일에 출마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철우 도지사도 방문하셨고 당연히 이 경상북도의 제일 위에 있는 공무원이 도지사 아닙니까? 그렇고 1월 29일에는 문명고등학교죠? 거기 교장직을 이제 그때 사직하셨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역시 교육감 선거 나오셨는데 여기 총 유권자가 226만 8,699명 아주 많습니다. 이게 대단히 많은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때 총 투표 수가 112만 7,853표. 그리고 그때 이제 현재 교육감이신 임종식 그 당시 후보자죠. 이분이 이제 1위였고
이번에 또 출마를 밝히신 예. 마숙자 후보자가 2위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임준희 교육감 출마자께서 3위였는데 예. 이렇게 그때 25만 3,709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보니까 이 교육감 선거라는 것은 원래 어느 정당이 있어서 정당 대 정당의 대결이 아니고 게다가 교육감 후보자들께서는 그 공약이 비슷비슷하죠. 현안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단일화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일화가 누가 되느냐 또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이슈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유권자는 그냥 막연하게 보수냐 보수가 아니냐의 입장에서 저 양반이 보수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좌파라고 합니다. 그 좌파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보게 될 겁니다. 참 어디에 맞춰야 될지 참 힘든 입장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지난 선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이 선거운동을 하면 항상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는 당연히 뭐 인터넷이다 유튜브다 하는 데는 여기는 선거 외의 지역이다. 그래서 당연히 괜찮다고는 하는데 뭐 우리가 아무래도 그 법치행정 하에 있다 보니까 한 가지는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그 공직선거법 그 제58조를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하는 게 하나는 선거운동, 하나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그 출마자님들께서 당선이 되게 여기 이제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쪽이 당선되게 이쪽이 당선되게라든지 아니면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당선이 안 되게 하는 거는 선거운동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유튜브 방송, 인터넷 방송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58조 후단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서 무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의사표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1호에서 6호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아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래서 자유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신 우리 출마자님들의 지금의 신분이 뭐냐, 이 방송에서 신분이 뭐냐 하면은 요즘 말로 재능 기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 내가 개인이면서도 이런 공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한테 알고 싶은 게 뭔가?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서 이걸 좀 알려준다. 이렇게 나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라든지 여러분이 저거 선거법 위반이야 혹은 무슨 선거운동이야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십시오. 임준희 출마자께 현재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대구 경북 통합 여기에 대한 입장을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거든요. 이 이제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법률의 제목을 보면 이거는 좀 거창합니다. 대구 경북 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계류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문에 보면 다른 이제 임종식 교육감 출마하시겠다고 뜻을 밝히셨죠. 아직 이제 그 발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마숙자 출마자, 김상동 출마자 뭐 이런 분들의 의사 표시는 보면은 마숙자 김상동 출마자는 적극 지지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임종식 교육감께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우리 임준희 출마자께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불균형 문제는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대구 경북특별시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 제도의 취지가 있거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양극체제된 것을 이제 후국체제가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면이 많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 분야를 봤더니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권한을 특별시장한테 이제 넘겨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서는 이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법의 설립, 이 법의 제한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예, 그 뜻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고 다만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에서 뭐 경북 같으면은 북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특별법에서 담겨질 내용들이 정부 부처 간에 협의를 하면서 이제 빠진 부분도 있다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빠지면 사실은 이 법이 원래 하고자 하는 그 설립 취지가 제도 취지가 달성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인데 사실 지금 교육이 우리 지방 소멸에서 차진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가 됐을 때 만약 교육이 지금처럼 자치권이라든가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고 일반 자치에 종속이 되면은 교육은 오히려 퇴보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구비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은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재 국회에서 법률을 국회에서 다루게 돼 있고 그렇죠.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네. 이번에 이 TK 특별시 쪽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한 이런 법안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예산 삭감처럼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데는 잘라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아마 그게 지금 임준희 출마자께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구 경북의 희망을 혹시 받아주지 않는 법안으로 갈까봐 걱정이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왜냐하면 권한이 중앙부처의 권한이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특별법 속에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게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앙부처가 예서 기재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국고 예산 배분 문제 있는데 그걸 예산을 배분을 지방으로 넘겨줄까? 분명히 이제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기재부와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의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특별법과 교육청과의 관계, 교육감의 그 업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하는 거의 관계는 이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단은 그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이 국가 위임 사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하고 똑같죠. 국가 위임 사무가 맞습니다. 있고 자치 사무, 관장 사무가 있는데 결국은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 그 지자체 장이나 그 이런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뭐냐면
어차피 만약에 TK 특별시라는 걸 통해서 이 통합도가 생기게 됐을 때, 통합 지역이 생겼을 때 그 지역의 장이 행정은 장악하고 예. 그 행정 중에 이 교육법에 교육학에 의한 의해서. 부분은 교육감에게 예. 넘겨주고 예. 할 때 이제 거기에서의 분배 문제도 또 한 번 생각해야 되겠다. 예, 예. 예,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 일반 행정하고는 한 번 더 넘어간 사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렇죠. 앞으로 나오겠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2단계 위임인데 중앙정부 권한을 특별시에 얼마나 넘겨줄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시 권한 중에서 교육자치가 하는 법률에 의해서 교육학에 관한 권한을 얼마나 교육한테 줄 거냐. 이 중에 위임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육감 출마자께서는 비정치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비경국적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경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교육감 선출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 자치는 통합시로 가고 교육은 기존처럼 대구 경북 나눠지고 이렇게는 될 수는 없어요. 기본 구조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교육 자치는 특별자치이기 때문에 일반 자치가 하게 되면 특별자치도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육감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생각나는 게 교육감은 공천에서 이제 그 별개로 가는 이런 예. 직으로 돼 있는데 예. 이제 이거를 개혁을 하자 하면서 자꾸 교육감도 공천을 하는 게 차라리 어떠냐 이런 연구 논문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정당 공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당 공천은 유혈입니다. 헌법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속에 교육감이 당적을 못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교육감 공천을 정당이 한다 그러면 이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육감을 공천을 못한다고 하는데 현재 각 그 연구기관에서 이게 사실상 그 정치 단체가 뒤에 붙어서 이걸 흔들고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그 명시적으로 공천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선출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겠네요. 아마 큰 틀에서 뭐 헌법을 개정할 때 되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교육은 이제 그 장기 플랜이거든요. 장기 사업이거든요. 사람의 기존 사업은 1년짜리, 2년짜리 아니고 10년, 20년 걸리기 때문에 교육 정치적으로 이렇게 당파에 의해서 흔들리면은 인재 양성에서 많이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미 때문에 이제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데 예. 점점 자율로 가고 있는 걸 지금에 와서 되돌린다는 거는 좀 역행하는 거다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진원 출마자 네.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미 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네.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선거운동 안 하셨죠? 선거운동 저희 구의원 같은 경우에 기초의원이랍니다.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이라는 거 특별하게 할 건 아니고 주민들과 스킨십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또 혹여 하나라도 주민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불편해하는 부분을 기관에 요청 건의를 해서 개선 수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있을까요? 표현이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 선출직 공무원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주민에게 뭐를 할 수 있을까 해서 하는 일들을 다들 선거운동이라고 말을 네,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셨나 여쭤본 건데 네. 첫째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나오는 이런 그 기초의원 출마자들은 그 지역구 의원 어차피 다 당원이니까 예. 그 지역구 의원이 하는 일을 같이 협조하고 당원으로서 당에서 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은 선거운동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네, 법적인 네, 네, 이야기가 네.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좀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지역구 의원이 주호영 의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육선인 주호영 국회의원이 예, 당협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환 출마자께서 보니까 주호영 의원의 뭐 몇 개 봤습니다. 많이 다 본 건 아닌데 주호영 의원의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진환 출마자의 좋아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예, 예. 보통 예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예 보통은 거의 무지성적으로 가서 좋아요를 누르거든요. 네, 네. 어디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운동 안 하시죠?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예. 그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데 대해서 여기서 좀 반성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 생각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보다는 우리 당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이 미션이라든가 지역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스킨십하면서 전달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기초위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향후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SNS를 통해 가지고 응원도 하고 또 전파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예, 그런 겁니다.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교육청 선거 빼고 나머지 모든 선거가 정당이 중심이 돼서 하는 정당이 공직선거를 지금 주도해서 하는 행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개인이 이걸 이렇게 해서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과 협력해서 같이 하는 당 활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역구 의원의 뭐 SNS 게시물, 언론 기고문 이거를 내 페이지에 갖다 놓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내가 이걸 좋아한다. 네. 여러분도 나를 좋아하니 이거를 같이 보자. 네.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원 간에 당에서 하는 일에 어떤 아주 강한 유대감을 보이는 일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네, 드린 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내가 보기에 현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나는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게 헌법에 어긋나게 합쳐져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당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거 예, 공평한 예, 예, 겁니다. 근데 이재명 민주당에서 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권 분립을 깬다든지 또 그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나는 헌법학자로서 매번 지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예,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당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네. 지금은 전 그 당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 앞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그 법을 지키시라 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패널 드는 거 있잖아요. 네, 네. 피켓 1인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예. 물론 우리 동지들은 그 살을 내는 주위에도 열심히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본인도 좀 들 생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있을 면도 있는데 네. 이제는 이거는
정치 행위나 선거운동의 성격이 아니고 주법 시민으로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좋은 나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패널 드는 그 피켓 시위 하는 거 보니까 뭐 큰 새벽에 진짜 빨간 그 목수건 메고 네, 네. 패널도 다 정해져 있대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장동혁 대표는 지금 3대 특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것도 좀 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도 여기 참가하고 나도 여기에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는 걸 좀 보여주면 네. 그것도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진환 출마자를 보면은 사람이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순하고 남이 볼 때 큰 소리도 한번 못 내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네. 그 나쁘게 말하면 욕이에요. 그 정도 네, 되면. 네. 그러니까 이 정치를 크건 작건 기초의회건 또 더 위로 올라가서 국회건 어디든 장이 된다, 대표가 된다 하는 거는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그 다음에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 그거는 이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고 내 권한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러면서 실행을 하는. 예. 바로 이런 것들이 그 흔히 말하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진환 출마자께서는 그렇게 여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센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지는 않지만 강약 조절을 좀 할 수 있게끔 부당하게 자기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이 된다 했을 경우에 내가 공무원이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낮은 곳에서 주민들과 스킨십하고 그리고 당협에 있는 당협위원장님 오더를 받아서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초인이 되고 싶습니다.